제 이름은 아름다운 미의 향기향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라고 아마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지금 제가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20여 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실은 화내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또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때가 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웃는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고요. 바로 그것은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웃지 마 하는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생각하면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이죠. 생각만 해도 속에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뭔가 모를 그런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비의 꿈, 아름답잖아요. 그죠? 참 아름다운 제목이죠. 나비의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할머니들의 평화, 할머니들이 이 땅에서 세우고 싶어 했던 정의,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이 땅에서 풀 한 폭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 정신이라 그럴까요? 또 그 소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비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비 그러면 참 연약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날개는 금방 날카로운 거에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부서지기도 하고요. 날개가 꺾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쉽게 상처가 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곤충이죠.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나비의 인생, 그 나비의 삶, 그 삶이 어쩜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날개를 활짝 펴고 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기 위해서 유충일 때부터 그리고 어떤 그 고치 상태에서 이르기까지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죠. 거친 세상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몸에서 온갖 씨를 뿜어내기도 하고 또 세상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단단한 벽으로 감싸기도 하고요. 그런 세월을 거쳐서 포기하지 않고 날개를 만드는 작업을 부단히 합니다. 그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그 여성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다. 당신들은 가늠한 여성들이다. 당신들은 부끄러운 여자들이다. 라면서 우리 사회로부터 그 여성들을 사회 변두리로 몰았어요. 당신들은 얼굴을 내미지 말아라. 목소리를 외치지 말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얼굴을 이 사회에 밀고 싶었어요. 아니 외쳤어요. 나 아프다. 아파. 나 이 고통 너무 아파. 이건 내 팔자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쳤지만 우리 사회는 할머니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게 반세기의 세월이었습니다. 상생을 해보면 저는 가끔 만약에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봐요.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어디 뒷골목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고립되어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세기의 침묵을 깨고 날개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 우아하고 고귀하게 날고 있는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너무나 우아하고 고귀하게 날아요. 내가 너무 아팠으면, 내가 조금만 아팠으면 그냥 안방에서 쉬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아픔을 또 다른 우리의 후손들이 겪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추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시멘트 거리 위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멋지세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함이 바로 그런 정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역사는 어땠느냐? 일본이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여성들이다라고 그 여성들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11살부터 28살의 여성들이 끌려간 것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됐어요. 근데 그 여성들에게 강제로 그러지 않았다. 그 여성들은 자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는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더 무섭고 더 벌을 받을 것은 그 죄를 지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알았을 때라도 오히려 그 죄를 덮으려고 거짓을 하고 또 거짓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다시 가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전쟁 시에 일어난 어떤 우발적인 강간이라든가 성폭력 범죄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전쟁 상황에서도 인권을 유린하거나 약자를 괴롭히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은 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인도에 반하는 범죄다, 성노예 범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또 언론 보도라든가 TV 매체들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 아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본군이 문서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기획을 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는 누가 발표를 했느냐? 결국 일본 정부가 1992년 그리고 1993년 2차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일본군이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들을 연행을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성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이미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90년대까지 입장이었어요. 단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가난하니까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민간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일본 정부에게 밥을 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벗고 있어서 일본 정부에게 옷을 입혀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진실에 기초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배상하는 것이다 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아동 여성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자들 보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재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 잣대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그 당시의 문서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그런 일본군 위안부 생활이 끝나고 1945년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여성들은 해방이 된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오지를 않더라. 군인들이 나를 강간하지 않는, 성폭력하지 않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성들 어떻게 됐느냐? 물론 혼자서 집까지 걸어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 미군의 포로 수용소가 된 여성들이 있어요. 그 전쟁터에 남아있다가 일본을 침략해온 미군들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에 보면 버마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여성들도 있고요. 오키나와 해병 위안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여성들도 있고, 그런 사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경우에도 포로가 싱가포르에서 미군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일본 정부, 미국 정부에도 가고요. 일본에도 다 조사가 돼요. 나중에 그 명단들이 다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그 군의 명령, 지휘 명령 책에 따라서 연행과 위안소로 배치와 그리고 그곳에서의 관리와 그리고 전쟁 후에 여성들을 그대로 버린다든가 폐기한다든가 범죄를 은폐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문제가 침묵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렇게 미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여성들이 다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사를 받습니다. 이 여성들이 여기에 무엇을 했고 이 여성들이 어디가 고향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아버지 엄마 이름 무엇이고 다 조사받았어요. 그리고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서들은 잠을 잡니다. 반세기 동안. 그리고 이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그 문서들이 민간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돼요. 워싱턴 도서관에서 일본의 도서관에서. 아, 미군도 알고 있었구나. 국제사회도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만 침묵했구나. 결국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반세기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원인, 그거는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았던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 멍에는 누가 지고 있느냐?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지고 있어요. 정부는 무관심할 때 피해자 민간단체들이 스위스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등등 세계 곳곳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직접 민간 외교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끔찍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를 우리에게 가해놓고 지금도 저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 호소를 하고 다녔어요. 그 결과 유엔에서도 결의가 채택이 되고 미국을 위시해서 세계 여러 나라 의회에서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공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강제성은 없다. 증거가 있으면 니네가 대봐라. 피해자에게.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게 니네가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거죠. 그렇지만 요즘 조금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인 관심이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요. 지난 2006년 7월에 피해자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왜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여 이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배상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서 땅땅땅 위헌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인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땅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한국 정부가 막 TF팀을 만들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죠. 자, 이제 우리들이 조금만 힘을 모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본은 여전히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저는 해답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에 있다고 생각들어요. 할머니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날개를 펴기 위해서 온갖 고통, 온갖 아픔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개를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저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날아가고 계셔요. 너희들 아프니 우리 몰랐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파 보니 너희들이 지금 전쟁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너희들 힘내라. 내가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금 전액을 너희들에게 후원하겠다. 힘내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콩고의 여성들에게 할머니들의 이 희망의 메시지, 연대 메시지가
그 피해를 극복하게 하는 용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외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갔다면 저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을 하셨고요.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희생의 책임,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머니도 그렇게 고귀하게, 우아하게 그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의 날개를, 생명의 날개를 콩고의 여성들에게 날아가는데 우리들이 뭐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이제는 할머니들의 날개가 되어드릴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에게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게 할머니의 입이 되어드리고 할머니의 눈이 되어드리고 할머니의 귀가 되어드리고 할머니의 다리가 되고 할머니의 손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에게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꿈꾸는 사람들 군국주의를 꿈꾸고 무기를 만들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에게 중단하게끔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외치는 것, 이야기하는 것, 피해자들의 역사를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올바르게 역사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할머니들의 날개가 되어올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혹은 세계 곳곳에서 할머니들의 나비가 훨훨 날 수 있도록 그날은 우리 사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